자,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영상, 세 번째 파트인데, 이제 동영상 변환해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희 그 19페이지에 보면은 다운팟 인코더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다운팟 인코더도 잘 아시다시피 공짜 소프트웨어입니다. 공짜 소프트웨어는 장단점이 항상 있죠. 이게 단점은 쉽다 하고, 장점은 쉽다 하고, 단점은 별 옵션이 없다. 이렇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공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운팟 인코더는 그 나름 그래도 그 공짜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옵션을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아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그 편집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나름 편집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PC에 다운팟 인코더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새 버전은 안 하고 기존 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팟 인코더는 인코딩을 할 수 있는 영역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코딩은 동영상 파일을 데리고 와서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그 윈도우 미디어 무비 메이커가 WMV로만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WMV 파일을 데리고 와서 MP4 파일이나 또는 FLV 파일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하는 변환기입니다. 특히 이제 MP4 파일을 변환을 해 놓으면은 그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바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대부분의 동영상을 다 보니까 특별히 변환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환을 한다라는 거는 항상 원본 파일보다 더 나쁜 화질의 또는 더 낮은 어떤 그 음질의 그 하나의 복사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 파일 포맷을 그냥 바꾸듯이 파일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영상은 항상 뭐에서 뭐로 바꾸는 그 순간 원본보다 낮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령 원본 동영상이 10메가짜리인데 변환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이 100메가짜리라고 할지라도 변환하는 순간 화질은 떨어집니다. 절대 동등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명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가운데 있는 이 파일 영역에 동영상 파일을 하나를 아까 그 만들었던 WMV 파일 있죠. 동영상 제작 워크숍 안에 내 동영상 이라는 거 한번 데리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이 파일을 오른쪽에 보면 그 파일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이거 비디오는 WMV3고 화면 크기는 854-480, 그 다음 29.97 FPS,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프레임이 그러니까 1초에 29.97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죠. 29.97? 30이면 30, 20이면 22지 29.97은 뭘까요? 프레임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요. 옛날에 그 영화 볼 때, 그 TV 볼 때 보면은 이렇게 살짝 겹쳐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인터레이스라고 하는데 위아래 영역이 계속 화면에 주사선을 표시할 때 그렇게 줬어요. 옛날에. 그래서 29.97을 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NTSC의 기본 표준이 저겁니다. 그리고 7메가 되어 있어요. 7000kbps. 저 7000kbps 때문에 이제 초당 1초에 7메가의 그 파일 사이즈가 필요한 영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그 아래는 이 비디오의 오디오 정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얘는 윈도우 미디 오디오 3라는 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MP3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형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덱이라는 거예요. 동영상의 WMV, 비디오의 WMV3라고 되어 있는 저것과 그 다음에 오디오의 윈도우즈 미디어 오디오 3라고 되어 있는 이놈이 각각 이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영상 코덱과 그 다음에 음성 코덱이 저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PC에 저거에 해당하는 코덱이 없으면 상영이 안 됩니다. 영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음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음성은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곰플레이어나 다운팟 플레이어는 지 프로그램 내에 어지간한 코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곰플레이어나 팟 플레이어는 다 이렇게 어지간한 동영상들은 다 보여줍니다. 소리도 거의 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통합 코덱이라는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걔네들은
아주 수많은 코덱들을 다 PC에 설치를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떠한 종류의 영상이라도 그 코덱을 깔아 놓으면 다 보여주긴 하는데 단점이 있죠. 통합 코덱을 깔아 놓으면 PC가 느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바이러스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코덱이라는 게 5만 가지 그 코덱을 다 깔아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PC가 그 코덱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PC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냥 플레이만 하실 목적이라면 그냥 그 곰 플레이어나 다음 파 플레이어 쓰시면 플레이어는 잘 됩니다. 여기는 이 동영상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 옵션을 이용해서 내가 내보내고 싶은 동영상 포맷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웹에다가 업로드 할 때, 그 다음에 PC에 그냥 저장할 때, 그리고 휴대기기로 내보낼 때 옵션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휴대기기용에 많이 쓰는 게 삼성의 겔탭 10.1이다. 이것만 설정해 놓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 동영상에 미리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시작을 하면 설정한 이 값대로 바로 이 폴더에 바탕화면에 동영상 제작 워크숍 안에 인코딩을 하면은 바로 인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 원본 동영상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사이즈도 크고 비트레이트가 큰 동영상을 화면 사이즈가 좀 더 작고 그 다음에 그 비트레이트도 낮은 거로 떨어뜨리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화면 사이즈 작고 비트레이트 낮은 동영상을 화면 사이즈를 크게 하고 비트레이트를 높이면은 파일 용량은 무지하게 커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또렷한 동영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플레이할 때 그 이렇게 엔터키 쳐가지고 크게 확대해 놓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이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가는 이 동영상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한번 보면은 어디가 동영상 제작 워크숍 안에 뭐로 저장이 될까요? 얘가 다 됐네. 내 동영상 원점 mp4로 저장이 됩니다. 아까는 WMV 파일을 데리고 왔고요. 이거를 저희가 옵션을 뭐로 줬냐면은 갤럭시 탭 10.1 고화질로 줬더니 mp4로 떨어뜨렸어요. 그건 여기 정보가 나타납니다. 예상 인코딩 결과에 간단하게 정보를 보여줘요. mp4 그리고 이거 VBR 모드라고 그러고, 동영상은 비디오는 H.264, 오디오는 AAC라는 놈으로 인코딩 한 겁니다. 여기서는 WMV3였던 게 H.264로 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 오디오 3라는 게 AAC라는 코덱으로 넘어간 겁니다. 바뀐 거죠, 코덱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했을 때 해당 PC에 AAC 코덱이 없으면 이 동영상은 소리가 안 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PC에서 많이 사용해왔던, 윈도우 PC에서 많이 사용해왔던 WMV 동영상은 이런 동영상 업계에서는 표준 포맷이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mp4 파일이 표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동영상의 표준은 MPEG 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표준은 MPEG. 모션 픽처를 담당하는 어떤 그룹입니다. MPEG 그룹. 거기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표준 규약들이 있는데, 그 표준 규약들 중에 만약에 이제 오디오 쪽 규약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규약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MP3입니다. 그러니까 MPEG이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이런 비디오 규약과 오디오 규약을 따르는 표준 포맷은 오히려 이제 이쪽이 가깝고, 저쪽에 윈도우 미디어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만들어낸 규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표준인 것처럼 저 WMV 파일들을 그냥 써왔던 것 뿐이고요. 만들기도 쉽죠, 저기에서. 공짜 소프트웨어도 많고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임포트할 때는 WMV가 훨씬 쉽게 그리고 빠르게 상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의 변환을 한번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른 어떤 인코딩 옵션을 통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하거나 혹은 아이폰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뭐 용량을 바꿔가면서 보여줍니다. 용량이 뭐 얼마나 될 것 같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VBR 모드는 크기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제 옵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동영상 파일을 아까는 7메가, 1메가 이런 식으로 전송 속도를 딱 정해준 게 아니라 동영상 파일이 전송 속도가 1메가에서부터 4메가까지라고 이렇게 가변적으로 정해주는 파일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컴퓨터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풀 프레임으로 4메가짜리로 보내주고 그럼 영상이 또렷하게 나오겠죠. 근데 좀 컴퓨터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1메가 정도로 전송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지가 알아서. 대신에 그렇게 되면 파일 사이즈 좀 더 커져요. 여기에서 세부 설정에서 비디오 코덱을 클릭한 다음에 VBR이 아니라 CBR로 선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콘스탄트 비트레이트입니다. 얘는 베리어블 비트레이트를 해가지고 가변 용량이고, 얘는 콘스탄트 비트레이트를 해서 이렇게 비트레이트를 700K로 딱 고정시키는 거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어지시면 이제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일단은 여기서 정해준 대로 클릭 해가지고 폴더 정해서 인코딩 하면은 이 파일의 비디오와 오디오의 어떤 그 코덱이라는 게 바뀐다.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용량도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동영상 변환을 했고요. 변환을 하는 거는 항상 압축이라는 걸 동반한 변환입니다. 압축을 안 하지는 않아요. 동영상은 무조건 압축을 해요. 한 번은. 그게 파일 사이즈가 커져도 압축을 한 거고, 파일 사이즈가 동등해져도 압축은 한 번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화질이나 음질에서 약간의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동영상 소스들을 막 수집해서 이제 편집을 좀 했고요. 편집한 거를 WMV로 저장을 한 거를 이번에 이제 MP4까지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표준 포맷으로 이제 드디어 동영상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얘를 이제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파워포인트에다가 동영상을 넣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동영상을 넣는 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10 버전하고 2007 버전이 약간 달라요. 동영상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당연히 2010 버전이 좀 낫습니다. 조금 옵션도 좀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많아졌고요. 2007 버전은 조금 동영상을 핸들링하는 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같은 동영상이라도 곰플레이어나 다음 팝플레이어에서 볼 때 좀 또렷하게 보입니다. 파워포인트가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는 뭔지 모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문드러진 듯한, 그 다음에 좀 속도가 느려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왜 안 열릴까? 파워포인트 안에 동영상을 삽입할 때는 홈의 삽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옆에 있는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비디오 파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2007 버전이나 2010 버전이나 동일합니다. 동영상 저장 워크샵에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을 하나를 넣어 볼게요. 그럼 2007 버전은 이 밑에 있는 이런 슬라이더가 안 생기는데 2010 버전에는 이 슬라이더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 플레이를 잠깐 해보시면 이건 아까 웹 버전으로 만든 동영상 같네요. 제대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고 위에 보면은 이제 재생 수정 이런 게 있는데 이거 2007 버전하고 2010 버전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페이드 인이나 비디오 트리밍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상영할 때 잘라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살짝 검은색으로 들어갔다 검은색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동영상을 클릭하면 실행할 것이냐 자동 실행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플레이 될 때 전체 화면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요 사이즈에서 그대로 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재생하지 않을 때는 동영상이 없게끔, 안 보이게끔 할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재생할 거냐, 이걸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해놓고 전체 화면 자동 실행,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게 하면은, 아이고, 슬라이드 쇼에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하면은, 얘는 뭐라냐? 예,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면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동영상이. 근데 화면 사이즈가 작은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문드러져서 보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이 이제 그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전체 화면 재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게 빼놓고, 서식 쪽에서 동영상에 비디오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줄 수 있는 뭐 그런 좀 약간 좀 꾸미기 효과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을 이렇게 주면은 요 안에서 동영상이 돌아가는,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꾸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옵션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영상 그 까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봐도 괜찮은. 2007 버전은 참고로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0 버전부터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을 하는 게 2010 버전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생긴 기능이 삽입에 비디오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바로 그냥 여기서 볼 수 있는 기능도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2007 버전에는 이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튜브를 보면 여기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여기 동영상이 주소가 나타나는데, 이 동영상 주소를 인베디드 태그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소스 코드를 옵션을 누른 다음에 옵션인가? 여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공유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전 소스 코드 사용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나타나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삽입을 하면은 굳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돌아갑니다. 단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돼요. 유튜브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지우고 얘도 살짝 뭐 옵션 하나 주고요. 재생을 하면 인터넷 연결돼 아이고, 가끔가다 죽기도 하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 굳이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막 다운로드 할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게. 그러나 이제 파워포인트가 2010 버전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아직 유튜브에 공식적으로는 동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그게 의해 가지고 주민번호 뭐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정책이 맞지가 않아서 아직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대로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처음에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제 거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까? 아니다. 유튜브에 가입은 그냥 그 메일 주소만 가지고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예, 처음 이제 웹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 맨 아래에 보시면 위치가 한국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업로드가 잘 안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고 싶을 때는 맨 아래에 있는 이 위치를 전 세계로 바꿔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업로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동영상 어떤 동영상을 관리하는 사이트로서는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업체들,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과 노력을 해봐도 이 유튜브만한 동영상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희한한 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만든 동영상이 올라오더라도 금방금방 변환해서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업로드 버튼, 이 로그인을 하면 업로드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요. 아까 동영상 제작 워크숍에서 만들었던 내 동영상을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태그를 적게 돼 있어요. 동영상은 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단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오디오나 비디오의 저작권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올리는 이 동영상 중에 음악이나 영상이 어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걸어놓은 동영상이면은 음악 같은 경우 음악이 상영이 안 됩니다. 유튜브가 귀신같이 이건 또 알아가지고 음악을 딱 제한을 시켜가지고, 영상도 누가 저작권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바로 영상이 까맣게 처리돼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항상 그 저작권 쪽에 관련된 그러한 이슈를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올리면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설명도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설명을 놓으시고요. 태그는 나중에 이제 검색할 때 필요한 그 옵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 이걸 공개로 할 거냐, 미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입니다. 공개로 하면 내가 올리는 동영상이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해도 다 검색이 되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가다가 우연히 걸렸을 때도 이게 브라우징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미등록은 올려놨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메일에 주소를 줬을 때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공개를 해놓으면 내가 선택한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내하고 친구 맺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올릴 때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고요. 라이센스도 이렇게 본인의 라이센스를 갖다가 이렇게 걸고 싶으실 때는 이거 라이센스를 걸어두면 됩니다. 표준 유튜브나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로 저작자 표시 이런 거로 걸어 놓으시면은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나중에 저작권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옵션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소유권 주장 이런 거 이제 강력하게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끄셔도 되고요. 고급 설정 쪽에 이제 댓글을,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허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댓글의 투표나 이런 것들 쭉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자막을 설정하게 할 것인지, 퍼가게 허용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쭉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지금 동영상을 여기서 지금 제가 올릴 때 용량이 큰 걸 올리면은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1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리는 데는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동영상이 한번 올라가면은 올라온 동영상을 유튜브가 받아가지고 아까 다음 파딩 코드에서 변환했던 것처럼 유튜브도 자기네 변환 소프트웨어를 써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할 때 고화질의 동영상이 올라오면 고화질 동영상도 만들고 그 아랫단에
한 서너 개 정도의 동영상으로 변환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좀 낮은 동영상을 보내주고 큰 TV를 보는 사람한테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보내주는 굉장히 훌륭한 그 변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다음 팟인코더는 동영상 변환하면 변환한 파일 하나 떨어졌지만 구글 같은 경우,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동영상 파일이 하나가 올라오면 거의 한 40개 정도의 동영상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서비스가 될 때는 이제 몇 개의 서비스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동영상이 다 올라가면 엄청 동영상이 다 올라가면 이 동영상에 내 동영상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내 이름을 클릭하고 거의 뭐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내 동영상 관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동영상 관리자를 가면은 내가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들을 쭉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렸던 동영상들이 쭉 밑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본 사람들도 이 안에서 내 동영상을 누가 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지금 느려가지고 잘 될라나는 모르겠는데 동영상 수정을 누르면은 웹상에서 바로 아까 보셨던 기본적인 편집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유튜브가 제공해주는 어떤 뭐 기본 옵션에 따라서 간단한 편집은 다 가능합니다. 가령 동영상에 뭐 어떤 자동 보정 효과라든지 동영상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손떨림 같은 것들도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그 화면 효과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듬기를 누르면은 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 나 요 부분만 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편집 기능도 온라인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좀 우리 그 학교하고 관련 있는 업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자동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도 하고 원하는 부분 잘라내서 저장을 하면은 원본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유튜브가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받아서 그렇게 또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유튜브에서 저장이 다 끝나면은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어떤 공유 기능 덕분에 사방팔방에서 다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를 일단 닫고 보통 동영상을 하나를 올리고 나면은 공유라는 곳에 가서 아이고야 왜 이렇게 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별로 친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게. 구글 크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뭔 작업을 하시다가 사인 아웃도 안 하고 구글에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올려놓은 동영상이든 남의 동영상이든 쉐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쉐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해당하는 동영상의 짧은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소만 복사해가지고 누구에게 메일을 보내면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해놓았을 경우에는 이 주소를 줘도 이 동영상은 뭐 미공개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뜰 거고요.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해놨거나 언리스트로 해놨을 때, 비공개, 미등록 이걸 해놨을 때는 내가 이 주소를 누군가에게 메일로 보내면 그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은 못 봅니다. 프라이빗,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미등록 해놓았을 때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넣을 때는 옆에 있는 이 인베디드 버튼을 눌러서 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면은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는 한번 동영상을 올려 놓으면은 이 동영상은 PC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에서도 다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페이스북 혹시 사용하신다든지 하면, 아이고, 저희 대학이 그 페이스북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올 몇 월부터인가요? 이렇게 페이스북 학교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대학으로서는 저희 대학이 최초로 했고요. 미국에서도 몇 개 대학밖에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모험적인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했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글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죠. 요즘 그 뭐 월드 플레이어들하고 많이 좀 계약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학교 그룹은 일반적인 그 페이스북 페이지와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 기능이 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안에는 그 이화인들만 이 그룹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그룹은 이화.ac.kr이나 혹은 이화인.net 이 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만 이 학교 그룹에 이렇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 학교 그룹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는데, 학교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그 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그룹들을 막 만드시면은 파일 업로드도 가능해요. 원래 페이스북은 파일 업로드가 잘 안 되는데 파일 하나당 한 40메가 정도까지인가 업로드가 가능한 그런 공간을 줍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 페이스북하고 여기가 저희가 그 계약을 맺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게시를 할 때는 뭐 어느 그룹이 됐던 혹은 어느 그 담벼락이 됐던 가져다가 붙여 놓으면 저절로 이런 그 썸네일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이것도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용자들이 나중에 이런 동영상 갖다가 유포하고 공유하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배포를 하시고 공유하시고 싶을 때는 동영상은 유튜브,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문서를 공유하고 싶으실 때는 구글 독스나 아니면 뭐 슬라이드 쉐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문서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서비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공짜라는 거, 돈을 별로 안 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자원을 굳이 들여서 쓰지 않아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안 해도 굉장히 잘 서비스가 되고 그다음에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써주면 이 사람들도 뭐 우리랑 계약하고 열심히 좀 뭘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약속드린 1시간 반 정도 내 마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 배우셨나요? 오늘 그 동영상 워크숍을 다 배우고 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동영상 편집에 이제 그 고수 수준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돌아가셔가지고 동영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짝 가르쳐 주면서 밥을 뺏어 먹든지, 아니면은 아까 배웠던 윈도우 무비 메이커 가지고 순식간에 뭔가 가족 앨범 만들든지 하시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워크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